질투의 민낯. 표지가 심플한데 눈에 띕니다. 질투는 어떻게 긍정적인 힘이 되는가? 사람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SNS를 끊지 못할까? 궁금해지네요. 작가는 지그리트 엥겔브레이트. 창의력과 인성개발, 스트레스 극복 분야에서 수많은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성공한 트레이너로 살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행복의 걸림돌이 된다면 뭐든지 내려놓아라,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7가지 열쇠 등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 우리는 질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밑으로 챕터 1, 질투란 무엇인가? 질투심과 시기심의 차이. 질투,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질투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전개가 될지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질투의 가면에 가려진 리얼 욕망을 살펴보다. 개인의 욕망마저 조종당하는 시대. 나는 지금 누구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질투의 민낯. 구성은 먼저 챕터 1, 질투의 정의. 챕터 2, 질투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질투심에 관한 솔직한 문답. 4, 질투의 원인과 결과. 5, 질투는 어떻게 긍정적인 힘이 되는가? 6. 질투는 없애고 기쁨은 늘리고. 7. 나만의 길. 일상에서 많이 느끼는 감정임에도 자세히 분석하거나 고민해보지 못한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보통 질투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책은 가벼운 질투만을 다루지 않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느끼는 외모에 대한 질투부터 성공에 이르는 상대방에 대한 질투까지 대상과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이 감정은 한 사람을 향해 오랫동안 품어올 수 있고 또는 언뜻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질투의 감정이 심해져서 부정적으로 변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자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이 되어 비수를 꽂게 됩니다. 질투만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자신은 열등감에 빠져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분명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나쁘게만 흘러가게 놔두어선 안 됩니다. 긍정적인 힘으로 바꾼다면 그것이 최선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능력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이 있다면 노력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대로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이렇게 분석해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질투심에 휩싸이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증폭됩니다. 나를 내가 인정해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소한 것부터 잘하는 것을 찾고 감정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다고 보는 이도 힘겨운 일들이 생기고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갈구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을 무조건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질투심을 잠자고 있는 능력을 깨우는 좋은 기회로 만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각각 수행하게 될 때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관점으로 전략을 만들어가는지 관찰하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자료들과 능력치를 쏟아부으며 한 단계씩 전진하는 겁니다. 배우는 태도와 인정하는 마음이 그래서 따라주어야 합니다. 내적 성장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질투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질투는 유익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가 타인에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패션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꼭 타인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의 매력과 개성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하는 게 있으면 나도 잘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목표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의 노력이 따랐으니 축하해주고 내가 안 되었다면 더 전진하거나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해내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질투는 양날의 검입니다. 영화나 소설처럼 파국으로 치닫고 슬픈 결말이 되는가 하면 관계 개선과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느끼면서도 파고들 생각을 못했던 질투심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고 새로운 해석들을 발견해서 좋았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신의 삶으로 눈을 돌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채울지 자문해보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행위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정말 의미가 있어 꼭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넘어갈 만한 부차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한다. 물론 바꿀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 그 중에는 빠른 시간 내에는 불가능하고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과 현실은 거리가 있음을 앞에서 배웠다. 질투심으로 인한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게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마저 아니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가려는 길은 항상 이 세 가지 갈림길 중 하나이다. 사랑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상황에 친숙해져야 한다.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면 방법은 하나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최대의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바꿔라. 변화시킬 가능성이 보인다면 주어진 상황 전체나 일정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상황을 개선해 견디기 쉽도록 만들거나 그마저 어렵다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길을 찾아야 한다. 떠나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벗어나야 한다.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환경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인과의 결별, 퇴직, 이사 등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직접 이런 현실에 처하면 혼란스럽기만 할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기 힘들다. 변화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처지를 인지하지 못해 계속해서 부딪히며 싸우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대안을 알지 못한 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득 없는 싸움만 한다. 혹은 그 상황에 익숙해질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음을 알아챈다. 결국 상황을 피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생각에 이르지만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계속해서 미룬다. 앞으로는 위의 방법들을 명심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투라는 건 아예 없다면 재미없는 세상 같기도 합니다.